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이 세상에는 꿈을 이뤄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26년에 출간된 The Secret of the Ages 라고 출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꿈을 이뤄주는 책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당시 이 책은 자기계발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절에 세상에 나왔었고, 이후에 노먼 빈센트 필, 나폴레온 힐 같은 전설적인 자기계발 작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놀라운 힘을 깨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걸 이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이 책에서는 그 차이가 내면의 힘, 즉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책의 저자 로버트 콜리어는 우리가 가진 잠재의식이 단순히 생각하는 능력을 넘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엄청난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면 누구나 자신만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같은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은 생명의 원리에 따라 모든 걸 자동적으로 조정합니다. 테니스를 치거나 달리기를 할 때 물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고 근육을 단련하는 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이 모든 건 잠재의식이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이 우리의 몸만 조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잠재의식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럼 잠재의식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함께 꿈을 이뤄주는 책을 읽어보며 그 비밀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1장 마음의 비밀, 인간의 내면을 깨우다. 1장에서 이 책은 인간이 가진 내면의 생명 원리와 그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의 저자 콜리어는 인간의 내면에는 마치 알라딘의 램프 속 지니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힘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힘은 단지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건강, 행복, 부, 성공 등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콜리어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를 태초로 데려갑니다. 아주 먼 옛날 생명은 해조류 같은 단순한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아메바, 공룡, 나비 등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했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 왔다는 점입니다. 물속에서 생존이 어려워지면 육지로 올라왔고 육지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뜨거운 더위를 견디기 위해 깃털을 만들고 바다에서는 숨쉬기 위해 아가미를 발달시켰습니다. 생명은 항상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연의 진화가 아니라 우리 삶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삶을 멈추는 순간 소멸합니다. 이집트, 로마 같은 위대한 제국들이 멸망한 이유도 결국 성장을 멈추고 변화에 적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야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콜리어는 이 생명 원리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면 몸이 무겁고 근육이 금방 피곤해질 겁니다. 하지만 며칠간 꾸준히 연습하면 몸이 점점 단련되고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죠. 우리 내면의 생명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너무 커 보이던 장애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 가능해지고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명 원리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위기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입니다. 더는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마치 기적처럼 내면에서 힘이 솟아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내면의 생명 원리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콜리어는 잠재의식을 램프의 요정에 비유합니다. 잠재의식은 항상 여러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명령이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재의식은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여 현실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면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1장은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생명의 원리와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을 이야기하며 끝맺습니다. 콜리어는 우리 모두가 이미 가진 이 힘을 깨우고 활용할 수 있다면 삶의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중요한 건 이 힘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2장,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2장에서 이 책은 내면의 힘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콜리어는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이 에너지를 집중시켜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창조적 힘이 존재하며 그것을 깨우고 사용하는 순간 삶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콜리어는 먼저 우리가 가진 정신적 에너지를 상상력에 비유합니다. 상상력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발명가와 지도자들이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철도, 자동차, 전화 같은 위대한 발명품들은 인구의 단 2%가 가진 창의적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 중 대부분이 특권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절박함이 그들의 내면을 깨웠습니다. 자신이 가진 상상력의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성공 비결은 학력이나 외부 조건이 아닌 열망과 내면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힘을 믿고 계신가요? 그 힘은 공기처럼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쉴 수 없듯이 이 힘도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만 이 힘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콜리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세요. 만약 당신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마법의 반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열망은 단순히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렬하고 순수한 욕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넌 것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도, 헨리 포드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것도 강렬한 열망이 그들의 행동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열망은 당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마부와 같습니다. 이 마부는 멈추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당신을 계속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요? 콜리어는 그 이유를 집중력 부족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싶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원한다면 마음의 에너지가 분산되어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태양광선을 돋보기로 한 지점에 집중시키지 못하면 열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아이디어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할 때 그것이 비로소 강력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힘은 당신의 열망과 행동에 반응합니다. 이 힘은 잠재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작동합니다.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통해 내면을 바꾸고 그것이 잠재의식에 쌓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매일 행동하십시오. 예를 들어 벌이 꿀에 자연스럽게 집중하듯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열망을 가지고 몰입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진이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그 진이가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열망, 집중된 생각, 그리고 꾸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내면에 잠든 이 힘을 깨우고 열망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모든 성장은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면 때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로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3장. 결국 원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이루는 것이다. 3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비법, 즉 시각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콜리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상력과 비전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 도구가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위대한 발명과 성공은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상상 속에서 먼저 존재했습니다. 또 콜리어는 시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듭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조각을 완성하기 전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작품이 완벽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로댕의 망치질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그의 상상 속 이미지를 현실로 옮기는 과정이었죠. 이와 대조적으로 조각을 복제하는 일꾼들은 단순히 대리석을 다듬는 기계적 작업을 했을 뿐입니다. 창의적인 상상력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선 위대한 성취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력이 없는 노력은 단순히 힘만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미 목표를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콜리어는 시각화의 법칙을 통해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마음속에 명확한 이미지를 그리세요. 그것이 얼마나 세부적이고 생생한지에 따라 현실로 나타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창조적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충분히 강렬하게 그려진 목표는 외부 세계에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꿈꾸는 모습은 어떤가요? 단순히 현실을 바라보며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이룰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나요? 콜리어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 목표를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고 느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까요? 콜리어는 우리의 능력에 한계를 두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법칙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내면에 그리기만 하면 우주의 무한한 공급에서 그것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우주의 아이디어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미 여러분의 것처럼 마음껏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꿈을 꾸든 그것을 될까? 라고 의심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행동하세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나 걱정을 계속 상상한다면 그것 역시 현실이 됩니다. 염려에 집중하는 대신
원하는 것만 시각화하세요. 생각을 통제하면 상황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콜리어는 말합니다. 상상 속에서 원하는 것만 보라.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행동해라.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히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우주의 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3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은 적 없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지성이 준비해둔 무한한 보물창고와 같죠. 당신의 상상력과 비전을 통해 이 보물창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내세요. 3장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상상력과 시각화라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강력하게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4장, 아는 만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가지십시오. 4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3가지 필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인생의 모든 성취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필수 조건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스스로의 능력을 알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콜리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능력을 물려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능력들은 대부분 잠재의식 속에 잠들어 있죠. 예를 들어 위대한 발명가나 예술가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 역시 처음부터 특별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믿었을 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생아라는 이유로 조롱받으며 자랐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노력의 대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고 왕과 귀족들이 그의 곁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성취한 모든 것은 스스로 믿고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필수 조건은 용기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가 따라옵니다. 콜리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과거의 위대한 정복자들, 발명가들, 예술가들, 지도자들이 사용했던 힘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들이 이뤄낸 모든 일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힘은 오직 여러분이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힘은 마치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초지로만 사용하던 땅을 파보니 그 아래에 석탄, 화강암, 심지어 금과 은까지 묻혀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땅의 가치는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지만 발견되고 활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내면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필수 조건은 신념입니다. 신념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콜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적 마음과 연결된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해답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우주적 마음의 일부이며 그 일부는 전체의 모든 특성을 공유한다. 마치 천둥에서 나온 전기의 불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주적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이나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키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4장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용기를 내며 신념을 가지고 행동해라. 여러분은 우주적 마음의 일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잠재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깨우고 활용한다면 삶에서 원하는 모든 선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서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이 4장에서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5장, 나는 왜 가난해도 됩니까?
5장에서 이 책은 가난과 평범함을 벗어나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핵심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콜리어는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으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이미 우리 내면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콜리어는 가난한 보어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척박한 땅에서 오랫동안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가 다시 그 땅을 찾았을 때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킴벌리 다이아몬드 광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발 아래에 숨겨진 보물을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가난한 보어농부와 같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면에 엄청난 다이아몬드 광산이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노력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깨닫고 활용하는 순간 우리는 다이아몬드 광산보다 더 큰 부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힘을 사용하지 못할까요? 콜리어는 그 이유를 자신감 부족에서 찾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 할 수 없게 된다. 가난하거나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강철 조각의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강한 자력을 가진 강철 조각은 자기 무게의 10배를 들어올릴 수 있지만 자력을 잃으면 깃털 하나도 들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강한 자력과 같으며 의심과 두려움은 그 자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를 보고 두려움 없이 그것을 붙잡아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같은 기회를 보고도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주저합니다. 콜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는 두려움 속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 순간 더 대담한 사람이 뛰어들어 성공을 거머쥘 것이다. 콜리어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면의 시각화와 잠재의식의 활용을 강조합니다. 미래는 운이나 행운의 변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생각과 내면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가난한 생각은 가난을 끌어들이고 풍요로운 생각은 풍요를 끌어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리어는 특히 잠들기 전의 시간을 강조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원하는 미래를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 순간은 잠재의식에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그 이미지는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져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콜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이 결정합니다. 지금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세요. 그럼 곧 당신의 미래는 오늘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5장은 우리가 내면의 힘을 깨우고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며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6장 마음의 비밀 인간의 잠재력을 깨우는 법칙들 6장은 인간의 잠재력을 깨우는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창조적 도구인지 알려줍니다. 콜리어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메시지가 이 장의 핵심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만든 결과입니다. 콜리어는 세상은 리더를 사랑하며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에 생각하고 결정해줄 사람을 따르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적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힘을 믿는 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사상가 에머스는
모든 사람은 우주적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주적 마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답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 이 마음과 접촉할 때 솔로몬의 지혜나 에디슨의 천재성 같은 위대한 자질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적 마음의 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를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콜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걱정, 의심은 당신과 우주적 마음의 연결을 방해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당신의 마음이 창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공은 단순히 운이나 행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작용하는 법칙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주도성을 발휘하고 마음에 원하는 목표를 심으세요. 잠재의식은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강렬하게 원하는 모습을 그리면 잠재의식은 주변의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와 그 이미지를 실현시킵니다. 콜리어는 상상력이 없었다면 인류는 여전히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상력은 인간과 신성, 물질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현실을 창조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행복, 성공, 부, 지위를 원하시나요? 콜리어는 그것들을 상상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예로 들며 신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듯이 우리도 먼저 마음속에서 원하는 모습을 그려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생생하고 분명한 이미지를 그리세요. 그 이미지를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끼고 믿으세요. 잠재의식에 이 이미지가 전달되면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시간과 조건이 맞으면 모든 요소가 모여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콜리어는 성공과 성취는 학력이나 부유함, 지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예수의 제자 12명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를 이뤘습니다. 잔다르크는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소녀였지만 프랑스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적 상상력과 믿음입니다.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훈련도, 교육도, 배경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과 창조적인 마음입니다. 사물들을 단순히 현재의 모습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그것이 자신과 인류에게 유익하도록 활용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실현시킬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7장 생각이 내면으로, 내면이 잠재의식으로. 7장은 생각과 내면 그리고 잠재의식의 관계를 통해 건강과 성공을 이끄는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콜리어는 우리의 마음이 신체와 세상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며 이를 활용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생각은 잠재의식으로 전달되고 잠재의식은 이를 현실로 만듭니다. 이 장은 바로 그 원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콜리어는 우리가 병을 겪을 때 약이나 외부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인 건강은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놀라운 공포를 느꼈을 때 심장이 갑자기 멈출 듯이 뛰거나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중국 속담에 따르면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공포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신체의 상태를 결정짓는 힘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콜리어는 우리가 우주적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마음이 모든 생명체의 창조와 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낮은 형태의 생명체인 아메바는 스스로 진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진화를 이끌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주적 마음입니다.
이 우주적 마음은 단세포 생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의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주적 마음은 항상 발전하고 진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생명체는 조건에 맞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았습니다. 인간은 이 창조적 과정을 통해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체적 구조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이성과 상상력을 통해 창조자의 능력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콜리어는 병의 원인을 단순히 신체에 돌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신체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신체의 결함이나 질병은 마음이 그것을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병이 마음에 각인되지 않는 한 질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병이 이미 마음에 각인되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몸은 내 마음에 종속되어 있다. 그리고 마음속 이미지에 따라 내 몸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재생하고 변화합니다.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며 이는 잠재의식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친 곳이 있더라도 나는 다칠 수 없다고 마음에 강하게 새기면 잠재의식이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건강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공, 부, 행복 등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생각은 잠재의식으로 전달되고 잠재의식은 이를 현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콜리어는 우리 몸과 삶의 주인은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몸은 단순한 기계이며 마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어떤 이미지를 심느냐에 따라 몸과 세상은 달라집니다. 질병의 이미지, 가난의 이미지, 두려움의 이미지를 심는다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건강과 풍요, 성공의 이미지를 심는다면 그것 역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따른다면 존재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선명히 그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를 현실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며 이 책에서는 우리가 가진 내면의 잠재력과 이를 활용하는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잠재의식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힘을 통해 원하는 건강, 성공, 풍요를 이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 책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적 마음과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만약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근본적인 본질을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이미 모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활용하세요. 그때 당신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